예, 현재 시장에 관통하고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시장이 글쎄요, 좀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오르는 와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또 대표님의 뷰를 보고 싶어서 연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네, 효과는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동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동참되는 조건이 뭘까? 이제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FRB 먼저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으로 나온 수치로 연준 자산이 6조 83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07년부터 시작해서 08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2017년까지 쌓아온 누적되어 그 규모가 4.5조가 고점이었는데 그거를 무려 1조 한 6천억 정도 넘어선 거죠. 그리고서 또 저점에서 따져보면요. 이제 17년부터 QT를 해가지고 작년 8월까지 이제 좀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점이 3조 8천억 달러니까 거기서 따져보면 2조 2천억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따져보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월 후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3월 후반부터 따져보니까 1조 7천억, 불과 3주 동안 절대 수치로 따져보니까 1조 7천억이 되고 그것을 08년하고 비교해보니까 08년은 9월부터 11월까지 1조 3,500억. 그러니까 더 짧은 기간에 3주 동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국채 공급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4월 2일부터는 단기물인데 15일부터는 중기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추세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말 4월 초에는 약간 이 국채 공급 일정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물량이 좀 줄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좀 시장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유동성이 좀 계속 공급이 돼야지만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17년 이후에 이제 QT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QT한 거 말고 미 국채를 이제 순증 발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라진 달러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조 7천억이 들어왔고 향후에 뭐 2조 3천억 정도 더 추가로 이제 채권 말고 다른 데다 뿌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빨아들인 달러는 이제 다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재무부 쪽에서 흡수한 거를 FRB가 이제 연준 자산을 늘리면서 이제 돈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주체는 틀린데 여하간에 달러는 이제 그동안에 흡수했던 거 QT 때나 뭐 순증 발행했던 거 다 뿜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빨아들였던 걸 다 이제 개워낸 거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FRB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다. 제 생각엔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결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 이제 달러 휴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뭐 이런 식으로 막 뿌려대면은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긴 붓는데 그 물도 물다름이라는 거죠. 네. 이게 막 뭐 폭포수 같이 쏟아져 버리면 이 독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외에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이외에 다른 QE를 할 주체들도 지금 줄 서 있다.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밑빠진 독에 달러 쏟아 붓다 보면 거기가 채워지더라고요, 구멍이. 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스텝이 그러면 뭔가 더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해외 다른 중앙은행들의 공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정말 공조화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이제 QE를 하는 데 있어서 FRB가 시작을 하고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네. 이제 ECB하고 BOJ 동참시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인민은행을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민은행 끌어들이는 거는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이머징 마켓 뭐 76개국 부채에 17%를 보유한 그런 채권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언제 부채 상환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수두룩히 또 이제 70 몇 개국이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쪽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FRB가 이제 중국 쪽을 좀 끌어들이면서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 부족하면 이런 좀 여유 없는 나라들에게 1조 달러 대출을 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이나 이런 IMF, 월드뱅크 이쪽에서 좀 줄 서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FRB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적인 그런 걸 안 해더라도 순서가 얘네들보다 좀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 쪽이 그동안에 좀 이 코비드 때문에 GDP가 한 5에서 7% 정도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돈이 별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만약 다른 이머징 마켓에서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 이쪽에서 부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악순환 같은 악재가 순환돼서 다시 선진 시장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동안에 돈 뿌린 게 무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머징 마켓 쪽에 공조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공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유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뭐 별로 재미있는 얘기가 안 나왔고 네. 지난주에도 안 나왔지만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만 이머징 마켓이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거를 유가 쪽을 좀 합의를 봐야 될 이유가, 유가가 이 이머징 마켓 GDP의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작은 나라가 뭐 한 2%, 많은 나라 뭐 15%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계속 반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예. 더군다나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렇게 좀 투집을 잡고 이렇게 합의를 안 해주면은 미국의 석유 관련 기업의 부실이 좀 심화되고, 그렇죠. 예. 그 도산되지 않을까 하니까 계속 빌미를 잡고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요. 그런데 FRB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FRB가 이머징 마켓을 보는 시각은 틀리다는 것이죠. 이머징 마켓은 이거 아니면은 생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예.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보는 것과 FRB가 보는 게 차원이 틀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화 수합을 했었던 그것부터 이 논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머징 마켓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통화 수합한 나라 중에서 호주나 브라질이나 멕시코도 들어가고 노르웨이도 들어가거든요. 다 자원 부국입니다. 네. 이쪽에서 자원값 가격, 상품 가격을 좀 올려주고 이쪽을 QE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 수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FRB 쪽에 여유가 좀 더 생기면서 글로벌 QE가 공조화된다. 이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겠고, 유가는 이번에 실패해도 언젠가는 다시 가격을 좀 부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 공조도 사실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궁금을 했었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저유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조 정책도 좀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공조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나 상품의 추세 방향성을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국제유가 아까 얘기를 해주셨고 하이힐드 금리 이거하고 달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지표가 이머징 마켓이 사느냐 죽느냐 그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머징 마켓 그 펀드 안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채하고 이머징 마켓 본드하고 하이힐드 이 금리 추이를 한 표에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푸른색 선이 이제 미국채고요. 저긴 뭐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손해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빨간색이 이머징 마켓 본드 쭉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보다도 못하죠. 부실한 기업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쫙 돈을 뿌렸기 때문에 기업체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 하이힐드가 미국채가 미국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지금 저 떨어진 폭을 가만히 보시면은 떨어진 폭의 한 3분의 1을 약간 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EMB,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본드가 저런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 미 국채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EMBI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지금 이 테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로 리버 금리가 저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테드 스프레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태까지 벌어졌었던 그런 크레딧 지표의 악화 중에서 한 40% 정도는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저게 이제 한 50% 정도 수준만 넘어서는 회복이 한 50%만 넘어서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조금만 더 회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펀더멘탈 개선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한국을 따라서 이탈리아가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연방은행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는 그런 측면들을 해결은 아니라도 정점만 치더라도 유로존이나 이머징 마켓 쪽에 좀 답답했었던 유동성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개선 효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저거를 보면서까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고 판단이 안 서는 건 그렇다면 지금의 그 시점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V자 느낌이긴 한데 이 V자가 W 앞에 있는 그 V자일지 아니면 진짜 V자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2차 폭락 얘기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위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W가 나타나더라도 살짝 W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W가요. 앞에 쪽 W가? 아니 앞에 쪽보다 좀 높은 데에서 W, 오른쪽 W가 약간 만들어지지 필기체 않을까. W 느낌이네요. 예.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끝나가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게임이고 지금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1840포인트를 우리가 회복을 한 이유는 그 부분은 급락이 한 62%가 나타난 것이고 예. 회복이 된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나스닥이나 뭐나 뭐 중국 H 지수까지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건 원이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거나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QE의 글로벌 동조화나 유가가 해결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야지 예. 아까 말씀드린 좀 얕은 W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해결이 없이 뭐 유가도 계속 뭐 지지부진하거나 더 내려가거나 뭐 이래버리면은 점점 이 폭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QE 동참하는 그 속도가 점점 늦어질 테니까요. 예. 그래서 QE의 공조화, 글로벌 공조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 FRB 하나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방은 막지만 위로 올라가려면 같이 돈을 뿌려야 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QE가 공조화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요즘에 다시 잡고 있어서 더 이상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